네, 따끈따끈한 증권사의 리포트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황금주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크래프톤부터 좀 리뷰를 부탁을 드리죠. 수익률이 현재 5%대까지 나왔다가 지금 이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네, 어떤 의견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크래프톤이 이번 주 네. 금요일 날 아무래도 발표되는 프로토콜이란 또 게임이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이 얼마만큼 판매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좀 증권사 쪽에서도 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500만 장 이상 판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SK증권 쪽에서는 뭐 400만 장 이상 판매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은 좀 뭔가 좀 신선한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IPO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쪽이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대략적으로 한 16% 정도 좀 줄어드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8% 정도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 4분기 또한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에서의 매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 공간을 좀 채워줄 만한 어떻게 보면 이제 IP는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픈하는 프로토콜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네. 이 종목의 판매량이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 20여 개 정도의 신규 또 IP를 또 만들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좀 줄 것이라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은 계속 좀 보유할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포트 확인해보죠. 리포트의 어떤 제목들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예상하게 되는데, 자, 다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 친환경 엔진에 투자할 시점이다라는 제목, 미래에셋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루는 마스의 꿈. 저건 지금 예전에 이제 뭐 저희가 교통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지금 같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유 서비스까지도, 이동 교통수단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그 서비스를 이야기하죠. 아마 모빌리티 관련된 이야기 같고요. 유진투자증권 에너지 위기는 기회다라는 제목 달았고, 하이투자증권은 신사업이 강력한 주가 지지 요인이 된다. 끝으로 하이투자증권은 같은 증권사에서 올해 방산수주 확대 18점이다라는 제목을 줬는데요. 과연 한 리포트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리포트 꼽으셨을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박수범 매니저 꼽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 2곳을 꼽아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인지 확인해 보죠. 포스코홀딩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리포트 내용부터 들어보죠. 네, 어떻게 목표 주가 그래서 38만 원까지 나오긴 했는데 신사업이 강력한 주가 지지 요인이다. 설명해 주시죠.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이 리튬이 되었든 니켈이 되었든 그리고 분리막이라든가 그리고 전해질이라든가 양극재라든가 그리고 음극재라든가 모든 걸 소재부터 해서 가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까지 밸류체인이 잘 형성되어 있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참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는 분명 포스코홀딩스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르헨티나 쪽에도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을 지금 추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 리튬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포스코홀딩스에서 좋은 내용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양이 지금 시간이 수요에 비해서 니즈에 비해서 매년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에 따른 가격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흐름들이 있어서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을 통해서 상당한 영업 마진율과 그리고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길래 성장성이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지금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출이 지금 현재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매장량이 지구에서 매장량이 대략적으로 2,500만 톤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매년 큰 성장을 보여주다가 2026년, 2030년 이런 그 흐름들을 보면 조단위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만들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조 단위예요. 지금 2030년이죠? 네, 맞습니다. 10조 원이 나와서 11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포스코홀딩스가 리튬을 통해서 소재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줄 네. 수 있는 부분들 그건 분명 동사에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리튬이 네네. 어느 정도의 존재감, 가치가 있길래 리튬이란 이름만 붙으면 이렇게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가? 리튬이 왜 이렇게 중요한 소재인가? 2차 전지에서 예. 우리가 특히나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2차 전지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관심이 높은 상태고 에너지 밀도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게 화재가 나는 게 좀 문제점이 있었지만 화재에 대한 이제 문제들도 많이 또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면 리튬이 매장에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고 리튬이 좀 들어갑니다. 네. 그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니즈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이제 소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열심히 좀 각 국가들마다 좀 채취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뭐 한 300만 대 정도 생산됐다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판매되는 대수가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600에서 700만 대까지 전기차가 판매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 현재 니켈도 마찬가지고 많은 소재들이 이 쇼티지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튬이 매장량이 좀 적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밸류체인 소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를 통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보면은 뭐 리튬 만톤 LC당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지금 6천원에서 1조 1,000억 원 수준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생산량에 따라서 어떤 판매량이죠. 판매량에 따라서 좀 주가 수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이 정도로 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껑충 뛰어 올라가는 부분들. 네. 물론 지금 현재 철강 쪽도 꾸준하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2차 전지까지 뭐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자면 뭐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거나 네. 한다면 오히려 더 매수를 많이 해야 될 그래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도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포스코는 도대체 몇만 톤 정도나 판매할 것을 보이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여기서도 예. 지금 보면 2026년도에 9.8만 톤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지금 매장량이 2,500만 톤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2026년도에 이 정도 판매량을 보여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판매량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UAM이라는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배터리가 들어가죠.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고. 도심항공 모빌리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또 리튬 이온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에서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들은 그런 기준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리포트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꼽아주셨고, 자, 이제 다음 리포트로 또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올해 방산수조 확대 시발점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들어볼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뭐 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전체 매출에서 41% 정도가 이제 방산 쪽입니다. 방산. 네. 네. 아무래도 뭐 K9 자주포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판매될 이제 레드백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보면 여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뭐 방산 쪽이 상당히 크고요. 뭐 거기에 따른 저 시큐리티라든가 다른 뭐 항공
엔진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항공 우주 쪽도 좀 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 비중이 방산이 41, 항공 엔진이 지금 21이고 지금 항공 우주 쪽은 지금 1.4%예요. 그럼 이 비중이 항공 우주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에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일까요? 어떤 차원에서 말씀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커질 수 있다, 네.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네. 지금은 미미하지만. 네, 지금 미미하지만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네.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우주 항공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뭐 미국의 나사와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주 항공 쪽 뭐 화성에 2036년인가요? 뭐 탐사를 좀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로켓을 쏘겠다라는 얘기도 좀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예. 그리고 뭐 지금 주주 분포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기타 쪽 보면 이제 55.8% 정도 됩니다. 여기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하면 이제 유동성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라든가 특수관계 34%를 보여주고 있고 연계금이 또 20% 넘게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 구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트 흐름도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으니까 기술적인 움직임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리포트에 아마 그 실적 관련해서 추이도 아마 있을 텐데 끝으로 확인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매년 지금 현재 가파르게 매출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을 바라보게 되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시가총액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리가 멀티플을 좀 더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차트로만 본다면 지금 2018년에서 21년까지는 정말 상승 곡선을 그렸고 지금 내년까지 보면은 올해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영업이익률이 제자리 걸음할 것이다 봤을 때는 그럼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이건 뭐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부전에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좀 미미하다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전체 비중이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주가라는 게 항상 뭐 저도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정말 좋아야지만 주가가 꼭 오르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지금 현재도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뭐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두 종목 모두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봐도 졸만한 종목으로 느껴지는데 자, 이 두 종목 중에 혹시 황금주 어떤 종목을 기업을 꼽으셨을까요?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더 집중하고 계신지 추가적인 설명 들어보죠. 일단 뭐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K9 자주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방산 쪽으로 해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또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주항공 쪽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대응을 굳이 뭐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그렇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매년 전체 시장 캐파가 매년 60%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산업군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해서 봤을 때 매년 6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수 있는 산업은 2차 전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단기간에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 앞서 포스코 홀딩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한 38만 원 정도 제시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매니저님께서는 매수 가격이라든가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설명 들어보죠. 네, 뭐 저는 지금 이제 뭐 말씀드린다면 일단 매수가는 29만에서 30만 원 사이를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증권사보다 목표가가 좀 적긴 하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손절가도 이제 보면 27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에 보면 이제 밴드가 있죠. 자,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많은 분들 좀 참여하시고 아침마다 제가 그리고 시황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스케줄이라든가 글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주시장 시작하기 전에 많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꼭 많이 참여 바라고. 자, 그리고 지금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쪽도 마찬가지고 사이트 쪽이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즘 또 핫한 게 또 위믹스지 않습니까? 위믹스에 대한 이제 오늘 위메이드 삼형제가 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승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초록창 밴드와 공개 방송 통해서 더 알찬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